그 개는 매일 밤 따뜻한 밥을 가져왔습니다. 기다려라. 누가 보낸 것이냐? 아이고, 저 정도면 마음 준 거지 뭐. 양반떼가씨 아니겠어요? 매일 밤 저리 챙기는데 모를 리가 있나? 차, 낭만도 저런 낭만이 없네. 그리고 그 굶주리던 선비는 훗날 조선의 우의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를 살려낸 그 밤의 비밀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둔하기 짝이 없는 대감 나으리. 자네가 그 시절 매일 밤 감격하며 받아먹던 그 뜨끈한 고깃국과 이 밥은 바로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한 분 한 분 찾아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재밌게 보세요. 유난히도 동장군이 매섭게 기세를 떨치던 어느 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고 웅웅거리는 칼바람 소리만이 차가운 방 안으로 사정없이 들이치고 있었습니다. 그 얼음장처럼 차가운 방 한 구석, 가난한 젊은 선비는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르르 떨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목이 맨 목소리로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내 결국 이 차가운 방구석에서 글한자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얼어 죽는구나. 눈을 뜨는 것조차 이제는 버겁구나. 정신이 아득해지며 마침내 심장 소리마저 느려지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찬바람 소리 가득한 마당에서 정체 모를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이윽고 선비의 코끝을 강하게 자극하는 믿을 수 없는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꿈에서도 그리던 갓 지어낸 구수한 하얀 이밥의 냄새였습니다. 뒤이어 코끝을 알싸하게 감싸 안는 따스하고 보약 같은 한약재가 들어간 장국의 냄새도 함께 흘러 들어왔지요. 정신을 잃어가던 선비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마지막 남은 온 힘을 쥐어짜 문을 밀치고 부엌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앞에 기적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선비는 눈을 크게 뜨고 헛것을 본 듯 믿지 못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이 정녕 생시란 말이냐? 대체 누가 이 깊은 밤중에 이런 귀한 음식을 가져다 놓았단 말이냐? 밖에 누구 없느냐? 밖에 누구 없느냐? 선비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눈발 날리는 어둠 속에는 웅웅거리는 바람 소리뿐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다만 부엌 바닥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쌀밥과 뜨끈한 장국, 그리고 방을 따뜻하게 지필 수 있는 잘 마른 참나무 장작 몇 가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뜨거운 밥알은 얼어붙어 가던 선비의 오장육부에 기적 같은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대체 이 깊은 밤 아무도 찾지 않는 가난한 선비의 목숨을 구한 은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어둠 속에서 숨죽여 이 따뜻한 기적을 베풀고 간 것일까요? 우리를 기분 좋은 미소와 눈물겨운 감동으로 이끌 이 신비로운 이야기는 배고픔 속에서도 가슴 속 온기를 잃지 않았던 선비의 젊은 시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기적처럼 목숨을 건진 젊은 선비는 그저 하루에 한 끼 맑은 죽조차 이어나가기 버거울 정도로 지독하게 가난한 처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우진.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던 가문이었으나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피부치 하나 없이 홀로 남겨진 그에게 있는 것이라곤 사방의 틈새로 칼바람이 사정없이 들이치는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와 손때가 묻어 닳고 닳아 글씨조차 희미해진 몇 권의 책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선비는 아무리 가난하고 굶주릴 지언정
결코 선비로서의 기계와 인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고은이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 길바닥에서 날개가 꺾인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참새 한 마리라도 발견하면 가엾게 여겨 제 얇은 도포 작품에 안아 온기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 처지였음에도 부엌 아궁이에서 겨우 구한 더운물한 사발을 참새의 부리에 조금씩 흘려 넣어 기어이 살려내어 날려보내던 심성을 가진 이었습니다. 자신이 먹을 아주 작은 보리밥 한 덩이마저 문 밖을 서성이는 늙은 거린에게 아낌없이 떼어주고 자신은 맹물로 헛구역질하는 속을 달래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고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을 돕는 미련한 바보 선비라 조롱하며 쯧쯧 혀를 차곤 했지만 선비의 마음은 늘 겨울 눈밭 위를 뚫고 나오는 푸른 봄싹처럼 맑고 고닫습니다. 그토록 고결하고 고운 심성을 가졌기에 하늘이 그 정성에 감복해 도우신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 생명의 밥상을 받은 기적은 첫날 밤 한 번의 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차가운 방구석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굶다가 정체 모를 은인이 두고 간 뜨끈한 밥상 덕분에 기적처럼 숨통이 트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비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마치 꿈을 꾼 듯 황망한 기분으로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어제 먹은 롯데젓과 숟가락이 깨끗하게 씻겨 마당 한 구석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부엌 아궁이에는 어제 집힌 장작의 온기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뺨에 와닿는 찬 바람마저 어제와 달리 따스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선비는 빈 그릇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뭉클한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녕 헛것이 아니었구나. 이 은혜를 어디 갚아야 한단 말인가. 선비는 그 그릇을 정성스레 닦아 부엌 선반 위에 올려놓으며 오늘 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묘한 기대감과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낮 동안 선비는 온종일 책을 손에 잡았으나 글 한자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안 위에 펼쳐진 논어의 구절들 위로 자꾸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하얀 쌀밥의 형상과 보글보글 끓던 장국 냄새가 겹쳐 보였습니다. 마당에 사락거리는 나뭇가지 소리 하나에도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고 문틈으로 새어드는 햇살의 길이를 보며 오늘 밤에도 과연 누군가 다녀갈까 하는 생각에 자꾸만 마음이 바깥으로 쏠렸습니다. 혹여 어젯밤의 일이 그저 자신이 죽기 전에 아주 우연히 찾아온 단 한 번의 행운은 아니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면 선비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성을 반복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사위가 푸르스름한 어둠으로 물들어가자 선비의 심장은 마치 북을 치듯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밤이 깊어 대지 위에 굵은 한방눈이 다시금 소복소복 소리를 내며 하얗게 쌓여가던 한밤중이었습니다. 바람결에 문풍지가 잘게 떨리는 고요함 속에서 선비는 등잔불을 낮추고 이불 속에 가만히 누워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김없이 어젯밤과 똑같이 조심스럽고 미세한 기척이 부엌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눈을 밟는 가벼운 발소리, 그리고 이어서 마룻바닥을 디딜 때 나는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삐걱하는 소리였습니다. 선비는 침을 꿀꺽 삼키며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서 그 따뜻한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올려야 할까? 아니면 은인이 부끄러워 발길을 끊을지 모르니 그저 기다려야 할까? 짧은 찰나 동안 수만 가지 생각이 선비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참지 못하고 문고리를 잡으려 벌떡 일어나려던 순간 바깥의 발소리는 바람처럼 호련히
그리고 너무나도 조속하게 멀어져 가버렸습니다. 선비가 급히 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보았을 때 눈보라가 치는 어둠 속에는 흩날리는 하얀 눈송이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엌 문을 열어젖히자 어제보다 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시래기 장국, 그리고 깨끗하게 쪼개어 다듬어진 참나무 장작 한 더미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 깊은 밤중에 이 험한 눈길을 헤치며 나에게 목숨줄을 이어주는 이 은인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선비의 가슴 속에는 고마움을 넘어 걷잡을 수 없는 의문과 아기자기한 호기심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롭고 따뜻한 온정에 관한 소문은 선비가 스스로 입을 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안에서 소리 없이 그러나 아주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가난하고 뼈만 앙상하던 김선비의 초가집 굴뚝에서 매일 밤마다 은은하게 고기 구워지는 구수한 냄새와 귀한 한약재 삶는 내음이 향긋하게 풍겨 나오고 얼음장 같던 방 안에서 붉고 따뜻한 온기가 새어나온다는 것을 눈치 빠른 동네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아챈 것입니다. 가장 먼저 호들갑을 뜬 것은 마을 어기 주막의 오지랖 넓고 웃음 많은 주모였습니다. 그녀는 막걸리 사발을 나르며 손님들에게 연신 소매를 휘두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에헤라, 자네들 그 소문 들었는가? 그 굶어 죽어가던 김선비 집에 밤마다 우렁각시가 찾아온다네. 밤만 되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 밥에 고깃국을 정성스레 대령한다지 뭐야. 도대체 어떤 고운 처자가 그 짓을 하는지 원. 옆에서 막걸리를 들이켜던 나이 지긋한 사내가 껄껄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우렁각시는 무슨... 내 알기로는 분명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인 박대감네 첫째 따님이 김선비를 마음에 두고 몰래 사모하여 사가를 통해 정성껏 돕는 것이 분명하네. 선비의 훤칠한 용모와 고든 성품에 반하지 않을 처자가 고을에 어디 있겠는가. 이 낭만적이고도 유쾌한 오해의 소문은 하루가 다르게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을 거치며 살이 붙어 마침내 온 동네를 휩쓸었습니다. 급기야 동네 아이들은 선비의 집 앞마당 담벼락 너머로 싱글붕글 웃으며 팽이를 치다가도 김선비 장가 간다네. 밤마다 이쁜 처자가 밥 배달을 온다네. 하고 개구지게 노래를 부르며 뛰어놀기까지 했습니다. 선비 역시 혈기왕성한 젊은 사내이기에 서안에 앉아 글을 읽다가도 담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에 얼굴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간지러워지고 몽글몽글한 설렘이 피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깊은 밤 차가운 바람 소리를 들으며 은은한 등잔불 아래에서 책장을 넘기다가도 문득 정말로 어느 고운 마음과 빼어난 자태를 가진 대갓집 처자가 나를 이토록 가엾게 여겨 몰래 보살핀 것일까 하는 감미로운 상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런 달콤한 상상을 할 때마다 선비는 혼자 민망한 듯 얼굴이 발그레해져 손으로 따뜻해진 뺨을 감싸주며 수줍은 착각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밤하늘에 둥실 떠오른 밝은 달을 바라보며 아직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한 고운 처자의 단아한 모습을 허공에 그려보기도 하고 머리맡에 놓인 독포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부끄러운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마당을 깨끗이 쓸어두고 혹여 그녀가 밤에 지나가다 미끄러질까 길목의 눈을 고르게 치워두는 선비의 세심한 행동들은 그의 마음속 설렘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달콤한 착각 뒤에는 젊은 선비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드는 아주 깊고 숭고한 한 노인의 평생을 바친 헌신과 눈물겨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도 기적 같은 밥상의 선물은 하루나 이틀 혹은 한두 주 만에 끝나는 가벼운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동장군이 기세를 부리며 온 산천을 얼려버리던 엄동설한 내내 실로석 달이라는 머나먼 겨울 시간 동안 매일 밤 어김없이 조가비 같은 온기로 선비의 부엌을 채웠습니다. 처음에 그 맹렬하던 한방눈이 내리던 밤을 시작으로 하여 하늘에서 굵은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밤에도 귀가 떨어져 나갈 듯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한파의 한복판에서도 선비의 부엌에서는 어김없이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뜨끈한 이밥과 깊은 맛의 국그릇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깊은 밤의 온기는 가난한 선비에게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내일도 살아서 이 세상을 견뎌내야 할 커다란 이유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서도 단 하루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이 고요한 마을을 덮쳤던 밤이 있었습니다. 100년 만에 최악이라는 기록적인 대폭설과 살을 에어내듯 지독한 칼바람이 몰아치던 매서운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눈은 어른 무릎을 넘어 허벅지 높이까지 소복하게 쌓였고 매서운 한파의 길목들은 모두 얼어붙어 한치 앞도 구별할 수 없는 은백색의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게다가 마을과 바깥 세상을 연결해주던 유일한 통로인 낡은 외나무 다리가 폭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쩌적 소리를 내며 계곡 아래로 무너져 내려버렸지요. 사방에서 웅웅거리는 바람소리와 나무가 얼어 찢어지는 소리가 대지를 흔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던 선비는 생각했습니다. 아, 오늘 밤은 그 어떤 날쌘 산짐승이라도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대로 얼어 죽고 말 것이다. 마을의 다리마저 끊겼으니 은인께서도 도저히 오시지 못하겠지. 부디 오지 마셔야 한다. 이 험한 날씨에 길을 나섰다가는 목숨을 잃으실 터이니. 선비는 고마우면서도 은인의 안위가 걱정되어 밤늦도록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가고 새벽이 밝아오던 무렵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지독한 한파의 바람소리 사이로 스르릉거리며 무언가 무겁게 끄는 듯한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려왔습니다. 선비가 황급히 문을 열고 부엌으로 달려갔을 때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그 모진 바람을 뚫고 부엌 바닥에는 어김없이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뜨거운 시래기 장국과 쌀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만 평소와 달리 바구니 겉면에는 꽁꽁 얼어붙은 얼음 조각들이 서슬퍼렇게 엉겨 붙어 있었고 맑은 시래기 장국은 거친 눈보라에 이리저리 부딪혔는지 가장자리가 살짝 흘러넘쳐 굳어 있었습니다. 선비는 충격을 받아 굳어버렸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길목이 눈에 덮여 흔적조차 사라진 이 밤에 대체 어떻게 이 뜨거운 밥상이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은인은 사람이란 말인가? 귀신이란 말인가? 선비의 가슴속에는 고마움을 넘어 소름 끼치는 의구심과 거대한 경외감이 요동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기이한 배달이 시작된 지 2달쯤 되었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하늘에 뜬 보름달이 유난히도 밝아 마당 구석구석이 마치 대낮처럼 환하게 들여다보이던 은빛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선비는 가슴 밑바닥에서 요동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문풍지에 아주 작은 구멍을 내어 숨소리조차 삼키며 밖을 뚫어지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락, 사락. 기다리던 눈밟는 소리와 함께 마당 귀퉁이로 그림자 하나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선비는 침을 삼키며 마침내 고운 처자의 단아한 자태나 대갓집 하인의 모습을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달빛 아래 조심스레 발을 들여놓은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뜻밖에도 온몸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귀가 쫑긋 솟은 씩씩하고 영리한 젊은 삽살개 한 마리였습니다. 눈앞을 덮은 긴 털이 황금빛으로 아른거리는 늠름한 젊은 황삽살이었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커진 선비는 비명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겨우 틀어막았습니다. 달빛을 온몸으로 받아 복슬복슬한 장모종 털이 신비롭게 빛나는 삽살개 복실이는 제 몸뚱이만 한 크기의 작은 광구리 바구니를 입에 조심스레 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구리 속에는 밤 냄새를 가두기 위해 정성스럽게 무명천으로 꽁꽁 싸맨 그릇들이 들어있었지요. 복실이는 앞발을 조심조심 내디디며 이빨로 문 바구니가 부딪혀 달그락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듯 극도로 조심스럽게 마룻바닥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입에 물고 있던 바구니를 부엌 바닥에 얌전히 내려놓고는 제 입에 딱 맞는 참나무 장작 한 개를 부엌 아궁이 곁에 툭 떨어뜨려 놓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턱 밑까지 숨이 가빠왔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복실이 혼자라고? 저 녀석이 홀로 매일 밤 이 무거운 밥상을 차려서 배달해 왔다니. 아니야, 말도 안 된다. 아무리 영리한 영물이라 한들 걔가 스스로 불을 지피고 쌀을 안치고 보글보글 끓는 뜨끈한 장국을 녹그릇에 담아 무명천으로 묶을 수는 없는 일이다. 저 영리한 미물의 등 뒤에는 반드시 녀석을 지휘하는 진짜 주인이 있을 것이다. 나를 살린 진짜 귀인은 누구란 말인가. 복실이는 볼일을 다 보았다는 듯 꼬리를 쉴 새 없이 살랑거리며 선비의 방 쪽을 향해 한번 아련한 눈빛을 던지고는 이내 바람처럼 가볍게 눈밭을 밟으며 담장 너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실이의 영리한 행동에 감탄하면서도 그 기이한 기적 뒤에 도사리고 있을 은인의 슬프고도 위대한 헌신에 대해 자꾸만 가슴 한구석이 아렸던 것이지요. 시간은 더 흘러 마침내 어느덧 한겨울의 모진 중심을 완전히 관통하고 선비가 필생의 소원이었던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먼 길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괴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나야 하기에 선비는 오늘 밤만큼은 절대로 이 신비로운 비밀을 묻어둔 채 떠날 수 없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은인의 정체를 밝히지 못하고 떠난다면 평생 동안 그란주를 읽을 때마다 가슴에 맺힌 미안함과 고마움 때문에 붓을 잡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선비는 등잔불을 입으로 불어 꺼버린 채 방 안의 이불을 둥그렇게 말아 마치 자신이 누워 자는 것처럼 꾸며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차가운 문틀 옆 어둠 속에 바짝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귓가에는 오직 자신의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만이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방이 고요한 침묵에 잠지고 은은한 청색의 달빛이 하얀 마당을 차갑게 비추던 한밤중이었습니다. 드디어 바람결을 헤치며 마당 구석에서 둔탁하면서도 부드러운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슥, 슥, 사락. 강아지의 킁킁거리는 콧김 소리와 함께 눈밭을 부드럽게 쓰는 꼬리치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영리한 복실이가 먼저 마당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실이의 바로 뒤로 무거운 밥상이 담긴 낡은 대광구리를 양손으로 소중하게 떠받친 채 위태위태한 걸음걸이로 걸어오는 누군가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온전히 비추던 바로 그 순간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던 선비는 너무나 큰 충격에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굳어버렸습니다.
달빛에 선명하게 드러난 은인의 정체는 고운 우렁각시도 마을 사람들이 추측하던 대갓집의 아리따운 처자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매일같이 온 동네를 누더기 옷을 걸치고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던져주는 찬밥이나 얻어먹고 연명하던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늙은 벙어리 거린이었습니다. 엄청난 진실을 눈앞에서 마주한 선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문을 쾅 열어젖히며 맨발로 마당을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인기척과 선비의 등장에 놀란 노인은 화들딱 놀라며 들고 있던 밥상을 떨어뜨릴 뻔했고 그의 옆에 있던 복실이는 사나운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선비의 다리에 제 따뜻하고 복슬복슬한 몸통을 부비며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선비는 말도 나오지 않는 목구멍을 억지로 여밀며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노인의 얼어 터진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정녕 어르신이셨단 말입니까? 어째서 저 같은 보잘것없는 가난뱅이를 위해 이토록 모진 고생을 사서 하신 것입니까? 선비가 노인의 흙먼지와 동상으로 가득한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흩기자 노인은 그저 수줍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허허 웃으며 자신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슥슥 쓸어내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은 밥을 먹고 선비가 살아있어 주어 정말 다행이라는 말없는 진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윽고 노인은 소중히 품고 있던 소매 틈새에서 차가운 밤바람에 잘게 떨리는 때 묻고 꼬깃꼬깃해진 한지 한 장을 꺼내 조심스레 선비의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한지 위에는 먹을 갈아 아주 삐뚤빼뚤하고 투박한 글씨로 간신히 적어내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학문이 깊고 성품이 고우신 선비님, 과거 시험에 꼭 합격하여 큰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저처럼 가난하고 말 못하며 힘없는 불쌍한 백성들을 널리 보살펴 주십시오. 그것이 이 늙은이의 평생 단 하나의 소원입니다. 노인은 자신이 구걸하여 간신히 얻은 소중한 푼돈과 남의 집 차가운 부엌 마당을 쓸어주고 얻은 품삯을 밤마다 모아 선비에게 이 따뜻한 이 밥을 지어 날랐던 것입니다. 노인은 자신이 굶을지언정 선비에게만은 가장 깨끗하고 귀한 대접을 하고 싶어 품삯으로 받은 푼돈을 아끼고 아껴 조그만 놋대접을 시장 바닥에서 먼저 샀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들어주던 주막이나 양반가의 부엌 구석에서 사람들이 모두 잠든 밤에 아궁이의 은은한 낡은 불을 조심스레 빌려 밥을 지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유일한 벗이자 동반자였던 복실이는 어두운 밤길 노인의 길잡이가 되고 참나무 장작을 날라주는 세상 가장 든든한 일꾼이었던 것이지요. 선비는 흐느껴 울며 차가운 눈밭 뒤 노인의 낡은 미투리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베풀었던 작은 세모이나 거린을 향한 더욱물한 사발의 가벼운 연민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바쳐 갚아야 할 거대하고도 숭고한 헌신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심장이 미어지도록 목 놓아 울었습니다. 노인은 부끄러운 듯 거친 손으로 선비의 젖은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고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깊어가는 밤안개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강산이 2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눈 내리는 깊은 밤, 벙어리 노인이 등잔불 아래서 쥐어주었던 투박한 한지 속의 소원대로 가난했던 선비는 장원급제를 하여 나라의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고통을 제 아픔처럼 여겨 어루만지는 청렴하고 강직한 정치를 펼쳤고 마침내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 불리는 최고 관직인 우의정 대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궁궐의 웅장한 대청에 앉아 산의 진미가 차려진 풍성한 독상을 마주할 때마다 대감은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쓸쓸해지곤 했습니다. 기름진 고기 반찬과 고운 이밥 앞에서도 그의 머릿속을 맴도는 것은 오직 20년 전 눈보라 치던 겨울밤, 쓰러져가는 초가집 부엌에서 흙먼지 묻은 손으로 놋대접에 담아주었던 시래기 장국의 구수한 향기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진귀한 황제의 밥상으로도 채울 수 없는 생명의 온기이자 영혼의 허기였기 때문입니다. 대감은 권력의 정점에 서자마자 전국 팔도의 관아의 명을 내려 그 은혜로운 벙어리 노인과 삽살개 복실이의 행방을 샅샅이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성도 없고 일정한 거처도 없이 떠돌던 말 못하는 늙은 거린과 늙은 개를 넓은 조선 팔도에서 찾아내기란 그야말로 성난 밤바다에서 바늘을 건지는 일만큼이나 아득하고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찾아와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소복소복 내리기 시작하면 대감은 은인들을 향한 묵직한 그리움과 죄스러운 마음에 목이 메어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습니다. 그던 어느 깊은 겨울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대감은 가슴속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그리움에 이끌려 화려한 마차와 하인들을 뒤로 한 채 자신이 가난하게 공부하던 옛 고향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고향의 하늘은 예나 지금이나 쓸쓸한 잿빛이었고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매서운 칼바람만이 대감을 반겨주었습니다. 대감은 골목길을 거닐다 혹시나 하는 간절한 마음에 옛 시절 온 동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던 허름한 고향 마을의 약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새어 눈썹까지 은백색이 되고 이가 다 빠져 쪼글쪼글해진 늙은 의원이 화로 앞에 앉아 마른 쑥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의원은 예나 지금이나 마을에서 입만 열면 툴툴거리고 독설을 퍼붓는 까칠한 성격으로 명성이 자자한 이였습니다. 대감이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네고 벙어리 노인과 늙은 복실이의 행방을 묻자 늙은 의원은 곰방대를 들어 화로 모서리에 탁탁 털더니 혀를 쯧 차며 대감을 빤히 쏘아보았습니다. 에잉, 둔하기 짝이 없는 대감 나으리. 벼슬길이 높고 학문이 깊으면 무엇하나. 자네가 청년 시절 매일 밤 감격하며 받아먹었던 그 뜨끈한 고깃국과 이밥 속에 자네 몸을 보하고 오장육부를 살리던 귀한 산삼부스럭이며 한약재들이 가득 섞여 있었던 것을 정녕 몰랐단 말이오? 눈뜬 장님이 따로 없군. 허허. 대감은 의원의 호통가도 같은 말에 번개를 맞은 듯 굳어버려고 두 눈을 크게 뜨며 의원의 마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의원은 퉁명스럽게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20년 전 가슴 아픈 기억을 더듬듯 붉어진 눈시울로 떨리는 목소리를 나직하게 이어갔습니다. 말도 못하고 글도 모르는 그 미련하고 불쌍한 영감이 매일 밤 우리 약방 마당을 눈물 흘리며 쓸고 한겨울 얼어붙은 우물가에서 손가락이 터져 피가 나도록 물을 길어다주며 나한테 엎드려 머리를 찧어댔지. 소리를 내면서 손짓으로 밥 먹는 신용을 하고 책장 넘기는 신용을 하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간절하던지. 제발 저 고개 넘어 가난한 선비님을 꼭 살려야 하니 귀한 약재 찌꺼기라도 조금만 나누어 달라고 온몸으로 사정을 한 걸세. 내가 매번 귀찮게 굴지 말라고 호통을 치고 쫓아냈지만 영감의 그 지독한 정성이 하도 가엾고 눈물이 나서 슬쩍슬쩍 산삼 다듬고 남은 간 것과 귀한 기혈을 보하는 약재들을 밥물에 섞으라고 쥐어주었지. 까칠한 의원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리더니 이내
방 안을 무겁게 채우는 깊은 탄식을 토해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대감 나으리, 자네 그 100년 만에 지독한 폭설이 내려 동네 외나무 다리마저 우지끈 부러지고 길이 다 막혔던 매서운 밤을 기억하나? 그 밤은 어떤 날쌘 산짐승도 산을 넘지 못하고 얼어 죽어 나자빠지던 지옥 같은 밤이었네. 아무리 영리한 복실이 녀석이 있고 영감의 정성이 지극해도 절대 배달 같은 건 올 수 없는 불가능한 밤이었단 말일세. 그런데 새벽녘에 내 약방 문을 긁어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니 세상에 온몸이 서슬 퍼런 얼음덩어리가 되어 덜덜 떨며 마루에 쓰러진 영감이 있었네. 의원의 투박하고도 젖어드는 음성이 조용한 약방 안을 흔들었습니다. 방 안으로 영감을 업고 들어와 보니 하반신이 온통 시퍼렇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바지 끝자락에서는 얼음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 다리가 무너져 내리니까 그 미련한 영감이 목숨줄이나 다름는 밥상 바구니를 제 머리통에 밧줄로 꽁꽁 동여매고는 그 얼음이 둥둥 떠내려가는 매서운 한겨울 계곡물에 제 몸뚱이를 던져 헤엄을 쳐 건너온 것이었네. 동상으로 살이 썩어 문드러져가며 바들바들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나한테 납작 엎드려 머리를 찌으며 간청을 하더군. 제발 이 다리를 단 1시간만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밤 뜨거운 밥과 약을 전하지 못하면 자네가 추운 초가집 방구석에서 그대로 굶어 죽고 말 거라고 말이네. 참나 그 꼴을 보고 눈물 흘리지 않을 장사가 이 하늘 아래 어디 있겠나? 츤데레 의원은 거칠게 코를 훌쩍이며 가죽 소매로 눈가에 굵은 눈물을 훔쳐내었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영감을 욕하며 내 약재 창고 깊숙이 숨겨둔 단 3병뿐이던 가장 비싸고 뜨거운 불기운이 고약을 영감 다리에 통째로 다 발라주었지. 그리고 다 죽어가는 영감을 등에 업고 그 똑똑한 삽살개 복실이 녀석에 얼어 터져 피가 흐르는 내 발바닥을 내 무명붕대로 감싸주고는 나도 횃불을 들고 영감의 배달길을 반쯤 같이 동행해 주었단 말세. 자네가 그날 새벽에 먹었던 그 김이 모락모락 나던 시래기 장국 밑바닥에 약재 향이 가득했던 비밀이 바로 그것이었네. 그건 그냥 밥이 아니라 평생을 천대받고 자란 벙어리 영감과 이 까칠한 늙은 의원이 제 목숨줄을 한 움큼씩 깎아내어 지어 올린 위대한 보약이었단 말이네. 약방 안에는 은은한 향나무 연기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대감의 뺨 위로는 굵은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려 도포 자락을 적셨습니다. 의원은 길게 한숨을 쉬며 곰방대를 내려놓고 쓸쓸하게 덧붙였습니다. 영감이 자네를 떠나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네가 한양에서 당당히 장원급제를 하여 나라의 높은 벼슬아치가 되었다는 소식이 깊은 골짜기까지 들려왔을 때 그 말 못하는 영감이 마당 한가운데서 어린아이처럼 아 소리를 내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더군. 그러더니 자네의 얼굴을 먼발치서라도 단 한 번만 보고 죽는 것이 평생의 마지막 소원이라며 다 부러지고 동상으로 절뚝거리는 제 다리를 이끌고 털이 듬성듬성 빠져 늙어버린 복실이 녀석의 목줄을 쥐고는 무작정 그 멀고 험한 한양 도성을 향해 길을 떠나버렸다네. 내 얼어 죽는다고 그토록 말렸건만 자네를 향한 그 늙은이의 깊고 위대한 사랑을 그 누가 꺾을 수 있었겠나. 의원의 마지막 한마디는 대감의 가슴 깊은 곳에 웅크려 있던 미안함과 그리움에 커다란 불꽃을 당겼습니다. 대감은 고향 약방을 뛰쳐나와 한양 도성으로 돌아오자마자 온 도성 전체의 거린과 노숙인들이 모이는 낡은 다리 밑과 움막들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직접 뒤지며 은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서운 겨울바람이 또 한 번 도성을 하얗게 뒤덮던 깊은 밤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한양 도성 변두리에 낡고 쓰러져가는 흙다리 밑을 샅샅이 뒤지던 대감은 마침내 그토록 그리워하던 은인들의 곁으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둠 속에 웅크린 채 가쁜 숨을 겨우 내쉬고 있는 누더기 더미가 있었습니다. 그 낡은 누더기 틈새로 귀청을 건드리는 둔탁한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려왔습니다. 스르륵, 툭툭. 그것은 차가운 흙바닥 위를 힘겹게 쓸어내리는 꼬리치는 소리였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주둥이에 털이 하얗게 새어 듬성듬성 빠진 늙은 삽살개, 복실이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산천을 누비며 가마솥 장작을 물고 오던 씩씩하던 녀석이 이제는 삶의 마지막 불꽃을 꺼뜨려가듯 초라하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늙고 병들어 내 다리로 서는 것조차 버거웠으나 어둠 속에서 풍겨오는 대감의 향취를 기적처럼 알아보았습니다. 녀석은 20년 전 자신의 얼어붙은 부리에 더운 물을 흘려 넣어주고 다정하게 쓰다듬어주던 그 선비의 손길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실이는 아픈 몸을 이끌고 대감의 가죽신 앞으로 기어와 그의 도포자락에 콧김을 킁킁 불며 제 따뜻한 뺨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 내가 정녕 나를 알아보는 것이냐? 대감은 무릎을 꿇고 녀석의 여윈 머리를 어루만졌습니다. 복실이가 할자주는 축축한 혀끝의 온기를 느끼며 시선을 안쪽으로 옮겼을 때 대감은 마침내 누더기 이불 아래 웅크린 늙은 은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노인의 얼굴에는 주름이 골짜기처럼 더 깊게 패여 있었고 거친 먼지와 때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노인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틈새 사이로 번져나오는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깊은 그 눈망울. 그리고 무엇보다 누더기 밑으로 삐져나와 있는 노인의 발은 동상으로 시퍼렇게 변해 제멋대로 비틀어지고 썩어 문드러진 흉터 자국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100년 만에 대폭설이 내리던 날밤 다리가 끊기자 얼음물 속으로 제 몸을 기꺼이 던져 외나무 다리 계곡을 건넜던 숭고한 보온의 흔적이었습니다. 대감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차가운 눈밭 위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단 도포가 더러워지는 것도 잊은 채 흙먼지로 가득한 노인의 거칠고 비틀어진 두 손을 꼭 움켜쥐며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어르신, 드디어 당신을 찾았습니다. 이 못난 놈을, 이 우매한 놈을 부디 용서 주십시오. 갑작스러운 화려한 대감의 등장과 오열에 노인은 깜짝 놀라 번쩍 눈을 떴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붉은 관복을 입고 호위 하인들 거느린 고관대작이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제 눈을 의심하며 대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수염이 나고 늠름한 대감의 풍채가 되었으나 눈물을 흘리는 그 눈빛만큼은 20년 전 자신이 지켜주고 싶어 했던 초가집 방구석에 그 착한 젊은 선비의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노인은 너무나 기쁜 마음에 하는 쉰소리를 내며 대감의 얼굴을 어루만지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 손에 가득 묻은 검은 흙먼지와 누더기 옷자락을 보며 흠칫 놀라 손을 거두고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천하디천한 늙은 거린의 몸뚱이로 감히 우의정 대감의 화려한 자색 비단옷을 더럽힐까 두려워 안절부절 못하며 흐느끼는 것이었지요. 노인은 그저 바닥에 엎드려 대감을 향해 수없이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대감은 그런 노인을 더욱 세차게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노인의 마른 어깨를 으스러지도록 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인이 왜 그토록 자신에게 목숨을 바쳐 밥상을 날랐든지 그 가슴 미어지는 진짜 이유를 마음의 귀로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노인의 편지에 적힌 과거에 합격해달라는 소원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22년 전 노인이 길가에 쓰러져 얼어 죽어가던 거지였던 시절, 이 세상 그 누구도 냄새나고 더러운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았고 몽둥이질로 쫓아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단 한 사람, 가난한 김선비만은 달랐습니다. 선비는 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눈길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자마자 제 낡고 해진 목도리를 풀어 노인의 목에 정성스레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소중히 넣어두었던 차가운 군고구마 반쪽을 노인의 손에 쥐어주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었습니다. 어르신, 날이 이토록 찬데 어찌 여기 누워 계십니까? 이거라도 드시고 부디 기운을 내십시오. 그 한마디, 그 따뜻한 고구마 반쪽과 도포자락의 온기는 평생 동안 천대와 멸시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던 늙은 벙어리의 가슴에 뜨거운 불씨를 당겼습니다. 그것은 노인이 평생 동안 받아본 처음이자 마지막 인간으로서의 대접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노인은 그날 밤 마음속으로 하늘에 대고 맹세했습니다. 이토록 고결하고 고운 심성을 가진 젊은이가 이 험한 세상에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내 몸뚱이가 썩어 흙이 될지언정 저 선비의 고귀한 등불만은 온 힘을 다해 지키리라. 그 맹세 하나 때문에 노인은 밤마다 약방의 마당을 쓸고 한겨울 계곡물에 목숨을 던졌던 것입니다. 대감은 흐느끼며 노인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정성스레 닦아주었습니다. 어르신의 그 가슴 미어지는 사랑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저를 도왔던 까칠한 의원 어르신께도 평생 부끄럽지 않은 은혜를 갚을 터이니 이제는 아무 걱정 마시고 제 곁에서 편히 쉬십시오. 대감은 노인과 늙은 복실이를 자신의 가장 따뜻하고 아늑한 방으로 정중히 모셨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자신이 받았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영양 가득한 재료들로 정성껏 지은 따뜻한 보양 밥상을 직접 받쳐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대감은 노인의 앞에 밥상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깊고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늙은 노인의 깊게 팬 주름진 뺨 위로 소리 없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옆에서 따뜻한 고기 반찬을 배불리 먹은 늙은 복실이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노인의 뺨을 부드럽게 하차주었고 방 안은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가혹한 세월은 대감에게 더 오랜 보온의 시간을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대감이 베푼 눈물겨운 보답의 시간은 슬프게도 오직 그날 밤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모질게 길고 추웠던 평생의 여정을 마치기라도 하듯 노인은 대감이 정성스레 지어 바친 따뜻한 보양밥을 몇 숟가락 넘기며 대감의 온기 가득한 방바닥에 누워 평생 지어보지 못한 가장 밝고 깊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20년간 품었던 소명을 완전히 이루고 가슴속 마지막 짐마저 털어버린 이의 거룩한 얼굴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하얗게 밝아오는 겨울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은빛으로 따스하게 물들였습니다. 대감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보약과 아침상을 들고 들어왔을 때 방 안은 전날 밤과 달리 너무나 고요하고 쓸쓸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아늑하고 뜨거운 방 한가운데 늙은 벙어리 노인은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아이처럼
입가에는 전날 밤의 그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그대로 머금은 채 말입니다. 그 옆에는 늙은 복실이가 가만히 머리를 대고 누워 떠나간 주인의 슬픈 부재를 알면서도 짖지도 않은 채 조용히 대감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차가운 길바닥과 멸시의 한복판에서 얼어붙었던 노인의 육신이었으나 마지막 가는 그 한 자락만큼은 자신이 목숨 걸고 살려낸 은인의 가장 따뜻한 품속에서 가장 구수하고 정성스러운 은혜의 밥상을 가슴에 품고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에게 그 하룻밤은 지난 30년의 춥고 지독했던 겨울 전체를 완전히 녹이고도 남을 눈부신 생의 구원이자 완성을 의미했는지 모릅니다. 대감은 차갑게 식어가는 노인의 거친 손을 자신의 젖은 뺨바닥에 댄 채 목이 메어 소리 없이 흐느끼고 또 흐느꼈습니다. 비록 보온의 시간은 너무나 짧고 아쉽게 끊어버렸으나 노인이 남기고 간 보온의 온기만큼은 대감의 가슴 속에 영원한 촛불이 되어 지지 않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대감은 노인을 영의정에 준하는 가장 예의 바르고 고귀한 상례로 장사 지냈으며 홀로 남은 늙은 복실이를 제 안방에서 손수 기르며 녀석의 마지막 숨이 멎는 그날까지 극진하게 온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에게 베푼 아주 미소한 선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이 세상을 맴돌아 언젠가 반드시 가장 뜨겁고 눈물겨운 모습으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하늘의 숭고한 진리. 오늘 밤 창밖에 소리 없이 내리는 저 하얀 눈송이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따뜻하고 아늑한 은혜의 온기가 소복소복 가득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짊어지셨던 무겁고 힘든 짐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부디 아늑하고 평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꿈 꾸십시오.